이화여대 엠포과학부의 장인권 교수님께서 왜 매미 합창은 소음이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이 매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물의 행동 생태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렇게 노래하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노래하는 동물 하면 뭐냐면은 새들도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양서류, 그 중에서도 특히 개구리, 그리고 곤충 중에서는 그 메뚜기목 곤충 있죠. 귀뚜라미, 여치, 그리고 매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행동 생태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끔씩 물어요. 행동 생태학이 뭐 하는 학문입니까? 왜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은 대부분 특히 도시에서는 이렇게 잘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힘들게 살고 있으면 수원청개구리. 예. 그러면 도대체 얘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예, 어떤 요인들이 이 동물을 힘들게 하는가를 연구를 하고, 잘 살고 있으면은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 동물이 잘 살게끔 하는가? 그런 요인을 찾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매미는 사실 제가 원래 수원청개구리 연구를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좀 작게 매미 연구를 했는데, 수원청개구리 연구보다는 이게 좀 이렇게 슬픈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매미 얘기는, 매미 연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덜 슬프죠. 예. 물론 심각하긴 해요. 예, 그렇지만 이게 덜 슬픈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예. 잘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서부터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7월 말 8월 초만 되면은 이렇게 시끄럽냐 매미 때문에 이제 이런 기사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늘 한여름만 되면은 이렇게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보면 시끄러운 맴매, 그리고 그 당시 민원, 특히 여름철의 민원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매미 소음이에요. 그래서 이 매미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한여름에 그 당시에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잠을 많이 잤나 봐요. 네, 그래서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겠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궁금하죠. 예, 저는 당연히 궁금하죠. 왜 그렇게 이렇게 매미가 이렇게 시끄러워졌을까? 예, 그래서 참고로 이 매미 소음 하니까요. 도대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니에요. 저기 스피커, 예, 그거 눌러주시면. 안 되나요? PDF로 주셔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매미 소음 다 아시죠? 예, 제가 이거 소리를 들려주지 않아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름철에 이 매미 합창을 들어보면은, 보통 두 마리 이상 같이 노래를 하면은 우리가 이걸 합창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도심에서 이 소리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가 한꺼번에 노래를 하고, 또 동시에 여러 종이 노래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매미가 시끄러워진 요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당시에 여러 기사에 나온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매미의 몸집이 커져서, 이게 맞을까? 예, 이게 맞을까? 당연히 몸집이 커질 수는 있어요. 예.
이제 그런데 그 몸집이 커졌다고 해도, 뭐 제가 언뜻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거든요. 그 정도라면은 기껏해봤자 커졌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 차이고, 그 몇 퍼센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까? 이건 도저히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한테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새로운 종이 나타났으면은 뭐 난리가 났겠죠. 특히 여기 김태우 박사님께서 제일 먼저 이게 알려줬을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뭐 새로운 종이 나타났단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위적인 소음 때문에 매미가 더 크게 노래해서 뭐 사실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새들은요, 도심 소음이 심해지고 있고 의사소통에 지장을 받고 있고, 그러면 새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소리가 시끄러운 시간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더 좀 큰 소리로 그 의사소통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이게 작은 동물이 이 소리를 이렇게 좀 세게 낼 수 있는 그 한도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민감한 분이라면은 살짝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들 이 매미가 조금 더 소리를 높였다 하더라도 좀 세게 부른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정말 느끼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그 소리를 좀 이렇게 높였다 하더라도 그 민원이 들어올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네 번째 설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다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의 밀도가 높아져서 숫자가 많아져서 이건 분명히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네요. 이거 꼭 들려줘야 되는데. 예. 이거 말매미 소리 아시죠? 예. 네. 이렇게 해요. 뭐 이런 소리 있죠? 예, 네, 이런 소리가 이게 말매미. 이렇게 음절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주 일정하게 그냥 쭉 올라가요. 물론 하다가 약간 주파수가 바뀌기도 해요.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는데 거의 일정하게 한번 시작하면은 그냥 하고, 특히 여름에 이 서울 도심 공원에서 거의 한 수백,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노래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러워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대화하기가 약간 좀 힘들 정도예요. 예. 그 다음에 참매미인데, 그 참매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미죠. 예. 그래서 이 매미라는 것이 이렇게 원래 맴 하니까 이게 매미가 됐잖아요. 예, 바로 그 매미예요. 그래서 아마 매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그 전통적인 그런 추억, 향수, 뭐 그러면 전부 다 이 매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말고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쓰름매미, 뭐 아시겠죠? 쓰름매미 어떻게 노래하는지. 예, 쓰름, 예, 이렇게, 몰라, 저는 그렇게 안 들리지만 하여간 그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쓰름 이렇게 노래해요. 그 다음에 MM이, 이 MM이는, 이건 꼭 들려주고 싶은데. 이게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미종이고 노래를 너무 잘 불러요. 그리고 딱 이 노래를 들으면은, 이게 거의 새의 노래라 할 만큼 되게 예쁜 노래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MM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매미 있죠. 유지매미는 이게 기름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지매미를 보면은 다른 매미들은 이 날개가 투명한데 이 유지매미만 약간 기름 먹은 종이처럼 약간 이렇게 아주 짙은 갈색 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는 소리도 기름 먹은 소리, 지글지글지글 뭐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유지매미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매미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또 모든 매미가 다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매미가 다 똑같은 장소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 매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종이 다 그런데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살고 싶어 하는 장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매미도 여기 살고 있는 매미도 물론 이 서울 시내에 다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종이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뭐 그냥 바로 나올 거예요. 제가 뭐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매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매미의 그 한 사리를 설명을 하면은 먼저 이렇게 알이 있어요. 그 성충이 알을 낳죠. 예. 그런 다음에 이 알이 부화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무까지의 그 알을 낳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화하죠. 그럼 이렇게 땅으로 떨어져요.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 약충이 있죠. 예, 약충이 땅 속에서 나무 뿌리 수액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참매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여기 1령, 2령, 3령, 4령, 5령, 예, 5령, 예, 5령까지 있어요. 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을 파가지고 이 연구를 좀 해주신 분이 계세요. 땅을 파가지고 정말 저기 이 약충들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크게 측정하고 참매미에 이게 5령까지 있다. 예, 이것을 밝히신 분이 있습니다. 어디 왜 안 보이시지? 예. 예,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마지막 그 종령이라고 하죠. 마지막 그 약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놈인데 얘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7월 뭐 그쯤에서 그럼 비가 오고 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이 종령이 땅 위로 올라와요. 예, 그런 다음에 근처에서 이렇게 높은 장소를 찾아요. 보통의 경우 이 높은 장소가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쑥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몸을 고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우아하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매미가 되고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짝짓기라고 여기 말매미인데 이제 이렇게 알을 낳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정말 이 도심에 이 서울 시내에 이렇게 매미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는데 제 생각은 이것이 매미의 밀도가 높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정말 이 도심의 매미 밀도가 높은가? 그걸 어떻게 그것을 증명을 할까요? 예,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게 샘플링을 통해서 합니다. 예.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매미를 다 한번 숫자를 세보면은 뭐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불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만 이렇게 수를 세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통 이게 여러분 같은 분들이 뭐 대학원생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밖에 나가서 샘플링을 하는데, 야, 그래서 제가 묻죠. 그래서 어디 가서 샘플링 할래? 그러면은 서울 어디 가서 샘플링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디 저기 이천에 가서 샘플링하고 저기 과천 같은 데 가서 샘플링 하려고 그래요. 그래, 뭐 과천이 뭐 이렇게 엄청 큰 도시잖아요. 이게 물론 작은 도시긴 하지만 그 안에 가면 또 엄청 넓잖아요. 과천 어디 갈 건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묻죠. 왜냐면은 아니 너 있잖아. 너 서울에 가서 아니면 과천에 가서 어디 그 매미 밀도 높은 데 가서 거기서 매미 측정하고 저기 어디 이천이나 양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매미 밀도 낮은 데 가서 측정한 다음에 교수님 여기 저기 서울 여기 매미 밀도 높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실 샘플링이 이 생태학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 샘플링을 해야만 우리가 정말 정당하게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정당하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밀도가 높은 곳, 밀도가 낮은 곳, 그걸 어떻게 정당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당하게 비교를 할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이 밀도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뭐 이렇게 뭐 장소의 차이 외에는 하여간 나머지 조건에서는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어디일까? 이제 그걸 고민을 하게 됐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아파트 단지예요. 네, 아파트 단지. 이게 아파트 단지는 우리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를 일정하게 짓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내가 다시 말해서 서울에 살든지, 아니면은 저기 부산에 살든지, 양평에 살든지, 이천에 살든지, 아파트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파트 사진만 딱 보여주면은, 거기 동 이름 다 빼고, 딱 그 아파트 사진만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서울인지, 양평인지, 어딘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샘플링하기에 가장 정당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이다. 이게 왜냐면은 굉장히 일정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 샘플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곤충의 수를 세야 되는데, 사실 오늘 고라니 수 세기도 힘들고, 멧돼지 수 세기도 힘들지만, 이 곤충의 수를 세기는 더 힘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되게 작고 숫자가 많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 매미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그 종령 있잖아요. 그 종령이 이렇게 우화를 하는데 나무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올라와서,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눈에 잘 띄는 그런 장소에 올라와서 우화를 해요. 그리고 우화를 한 다음에 그 탈피각 있죠. 이 탈피각은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한 또 정보이지만은 그 매미가 거기가 태어난 장소라고 해요. 어른이 태어난 장소라고 하면은 그 장소에서 그 죽는 장소 있죠. 이게 죽는 장소가 이게 태어난 장소에서 죽는 장소까지 평균 몇 미터? 50m 정도. 예. 그러니까 거의 내가 태어난 장소에서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장소에서 우리가 탈피각 숫자만 세면은 그 공중에 떠 있는 그 매미의 숫자를 아마 거의 비슷하게 샘플링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탈피각을 이용해서 이 매미의 숫자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또 다행히도 이 매미마다 이 탈피각이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안전하게 이 탈피각을 이용하여서 그 매미의 밀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막상 그 아파트 그 단지를 보여주면은 저희가 일부러 아파트 연령까지 맞췄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수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거 말고도 경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 장소들을 여러분들은 잘 구별하기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과예요. 결과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검은색 있죠? 검은색이 말매미예요. 아까 했던데, 이게 말매미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빨간색이 참매미. 맴. 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유지매미이고, 제가 처음에는 서울 도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이렇게 서울 수도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양평, 그쪽 지역을 이렇게 주로 채집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놀라운 사실이 정말 밀도가 특히 서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매미의 밀도가 높았던 것이 아니고 딱 두 종이었어요. 두 종. 그게 뭐냐면은 말매미, 참매미였어요. 그래서 이 말매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 소도시보다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거의 한 9.5배 정도. 그 다음에 참매미 같은 경우에는 2.8배 정도가 높았고, 여기 보면은 이게 과천인데 어느 한 장소에서는 유지매미가 되게 높았는데, 이 두 종 있죠. 참매미하고 말매미만 빼고는 전부 다 주로 이렇게 살림 있죠. 살림이 많은 장소에서 나타나는 매미들이에요. 아까 유지매미, 애매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스름매미라든가 이런 매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 살림이 많은 장소에서 나타나는 매미이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남산 같은데 이제 거기 가보면 이렇게 유지매미가 많이 있어요. 산림이 많은 곳에서는. 이제 그런데 이 말매미하고 참매미가 유독 그 이 도심, 특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 환경에서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제 이런 경관은 우리가 개활지라고 해요. 개활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숲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위에 캐노피가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나무가 있긴 하지만 듬성 있어요. 아니면 어디 한 곳에 몰려 있다든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 이렇게 개활된 그런 공간이 있는 장소, 이런 곳이 우리 인간이 그 선호하는 서식지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매미 중에서 이렇게 개활된 장소를 이렇게 선호하는 매미, 이게 참매미하고 말매미만 유독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높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이 그거죠. 이제 우리가 이 도심 그 매미 소음의 주범이 이 참매미하고 이 말매미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 질문이 왜 하필 도시에서 이 두 종의 그 밀도가 높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했죠. 그래서 뭐 첫 번째가 뭐 일단은 이 매미가 이 나무의 수액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미의 숙주가 되는, 다시 말해서 이 나무가 좀 아주 많이 있다, 번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미가 먹을 것이 많고, 뭐 그래서 이 매미의 밀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포식자의 감소인데, 이건 매미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뭐 이렇게 도시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미가 아주 숫자가 많다. 뭐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제가 뭐 연구를 해본 건 아닌데, 뭐 사실 우리 매미 잡아먹히는 거 많이 봤죠? 이 도심에서도. 예. 하여간 두 번째는 모르겠고, 세 번째는 이제 비생물학적 요인인데, 이 매미가 살아가기에 어떤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런 요인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온도가 아닐까. 예, 온도가. 그래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있지만은, 이제 이 중에서 그 온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곤충들이, 특히 도심에 살고 있는 곤충, 예를 들어서 개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심에서 이렇게 굉장히 밀도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 도심의 그 높은 온도, 특히 열섬 효과라고 하는데, 열섬 효과에 적응된 그런 이 곤충들의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매미가, 이 참매미하고 말매미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섬 효과 하면은요, 아마 뭐 우리 열섬 효과의 효과를 아주 그냥 매년 여름마다 느끼고 있는데, 그 도심에서의 온도가 이 주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경우, 그리고 그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활동이에요. 우리 인간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거든요. 그 때문에 이 도심에서 우리 인간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 열이, 온도가 높아지는 거, 이게 그 열섬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 과연 이 참매미하고 이 말매미가 이 도심 그 열섬 효과 때문에 이 밀도가 높을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질문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했죠. 서울 내에서도 있잖아요. 서울 내에서도 열섬 효과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요. 이게 서울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이렇게 공원도 많이 있고, 이게 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아파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내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 푸른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그 열섬 효과가 낮은 곳이에요. 이에 비해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열섬 효과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그 열섬 효과하고 이 매미의 밀도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아마 이 열섬 효과가 높은 장소에서 온 그 매미일수록 이 밀도가 높아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서울 시내에서 열심히 우리가 그 열섬 효과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이렇게 다 이렇게 샘플링을 했어요.
역시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가서 열심히 그 탈피각을 수거를 해가지고 이 밀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예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온도예요. 이게 그 온도고 이것은 매미의 밀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그 열섬 효과의 정도가 낮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이 열섬 효과의 정도가 높은 뜨거운 곳에 사는 그런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이 말매미도 그렇고 이 참매미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온도하고 밀도하고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열섬 효과가 높으면은 높은 곳에서 있는 아파트 단지일수록 이 매미의 밀도가 높았어요. 참고로 더 얘기하면은 이 그 딱 뭐 아파트 값이 비싸면 비싼 곳일수록 이 매미의 밀도가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라든가 뭐 목동이라든가 저기 어디 뭐 대치동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음마 아파트 아니면 뭐 잠실이라든가 이상하게도 이런 장소일수록 밀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이제 이런 장소가 쉽게 얘기해서 일찍 개발됐어요. 굉장히 일찍 그 아파트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인간의 활동, 뭐 실외기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인간의 활동이 많은 장소예요. 도심 열섬 효과도 굉장히 높은 장소이고, 이런 장소에서 이 매미의 밀도가 굉장히 이렇게 높았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매미의 밀도가 높은 것이 도심 열섬 효과 때문이다. 이제 이것을 알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도심 열섬 효과가 높은 곳에서 왜 매미의 밀도가 높은 것인가? 왜 이 높은 온도하고 이 매미의 밀도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경우에 이 온도하고 밀도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요, 내가 매미예요. 매미인데, 사실 나는 열대 지역에서 왔어요, 기원이. 자, 그런데 한국이 너무 추워. 그래서 내가 원래 살 수 있는 기간은 한여름에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그 온도가 충족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갑자기 도심 열섬 효과가 막 진행돼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장소가 갑자기 그냥 도시에 그냥 확 퍼졌어요. 어디 가나 뜨거워. 그러면은 나로서는 아주 뜨거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나의 서식지가 확장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닐까. 예, 이런 경우에는 이 도심 열섬 효과하고 밀도가 관련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의 높은 온도에 이게 적응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런 이게 여기서 이 적응하면은 뭐 사실 우리가 늘 적응이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사용하는데, 뭐 저희 같은 그 진화 생물학을 하는 사람한테 이 적응이란 말은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면은 내가 함부로 적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적응을 한다면은 만약에 어떤 한 매미가 이 높은 온도에 적응을 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면은 그 높은 온도에 맞춰서 나의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생리라든가 아니면 나의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유전자 자체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유전자 그런 조합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적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세 번째도 충족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내가 적응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번식적으로 더 성공적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만 이 매미가 도시의 높은 온도에 적응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쉽게 함부로 사용될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번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이런 매미가 도시의 높은 온도에 적응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열
반응 실험을 했어요. 열 반응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열에 대해서 얼마큼 잘 견디는가 이거예요. 열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내성을 가지고서 잘 견디는가. 자, 그래서 만약에 높은 온도에 적응을 했으면은 내가 높은 온도에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남들은 이게 좀 낮은 온도에 비실비실 했을 텐데 이 뱀이 이 높은 온도에 적응을 했다면은 높은 온도에서도 훨씬 더 잘 살고 번식도 잘 하고 유전자 반응도 되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저희가 일단은 있잖아요. 매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얘가 쭉 떨어지다가 비행을 해요. 처음에는 다 잡아서 온도를 확 낮춰요. 그 다음에 온도를 계속 높여요. 이게 조금씩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고, 날아가서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비행을 처음 시작하는 온도가 최소 비행 온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얘가, 그 최대 자발 비행 온도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비행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최대 자발 비행 온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얘가 비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고문인데, 저기 스토브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매미를 집어넣고 이렇게 열을 쬐요. 이제 그러면은 얘가 열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온도를 더 높여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도망가요. 그래서 계속 높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얘가 더 이상 더 이상 반응을 안 해요. 얘가 그냥 완전 약간 기절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면은 휴면 온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걸 정의고 이걸 측정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말매미의 최소 활동 온도, 최대 자발 활동 온도, 열 휴면 온도고 이 참매미고, 그런데 사실 이게 별 차이는 아닌데 이 말매미가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말매미 같은 경우에는 열섬 효과가 낮은 곳에서 온 말매미나 높은 곳에서 온 말매미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 열의 열 내성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에 비해서 참매미는 완전히 달라요. 이 참매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열섬 효과가 낮은 곳이고 열섬 효과가 높은 곳이에요. 근데 열섬 효과가 높은 곳에서 온 참매미일수록 훨씬 더 열에 더 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서울 시내예요. 같은 서울 시내인데도 추운 곳에서 열섬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열 내성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높은 곳에서 온 이 참매미는 훨씬 더 높은 온도에 열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어떤 생리적인 반응이 바뀌었다. 같은 참매미이지만은 지금 완전히 생리에서 지금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시내에 온 참매미, 같은 참매미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 다시 말해 열섬 효과가 낮은 곳, 높은 곳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반응을 달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열을 높인 상태에서 유전자 발현이 같은가 다른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사한 유전자인데, 이 히치약 프로테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높은 온도가 가면은 이 매미들이 높은 온도에 적응해가지고 뭐 이렇게 히치약 프로테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DNA 변형을 좀 이렇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온도에 적응하려면은 이 히치약 프로테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이트크롬 P40 이건 뭐냐면은 독성 물질과 스트레스 부산물 제거, 그다음에 리포켈린, 그다음에 이것은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보호하고, 그다음에 에밀레이즈 진 패밀리, 이건 열 스트레스 상황에서 빠른 에너지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높은 온도에서 이걸 다 측정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 높은 열섬 효과 참매미가 이 열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까 히시약 프로테인이라든가 이 대사, 해독, 항산화 유전자 등을 아주 강하게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높은 같은 서울에서 있어도 열섬 효과가 높은 곳에서 온 참매미들의 이런 유전자 발현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왜 열섬 효과가 열섬 효과가 높은 곳에서 매미의 밀도가 높나? 이 말매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대에서 기원을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굉장히 높은 열 내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서식지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열섬 효과로 인해서 서식지가 확대가 됨으로써 이 말매미의 밀도가 지금 높아진 것 같고, 그다음에 참매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참매미는 특히 서울에서 열섬 효과가 높은 곳에 있는 참매미들은
지금 현재 완전히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매미 합창은 왜 소음이 되었을까? 이것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열섬 효과가 얘네들의 서식지를 확대시켰거나 아니면은 일부 곤충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이게 일종의 그 적응의 결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결국 인간의 활동이 이 도심 그 매미 소음의 주범이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런 비슷한 연구가 이 매미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곤충에도 지금 다 지금 쏙쏙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이 동물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생태계 경관 여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적응해서 맞춰서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걔네들이 정말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막 내가 크게 번성할래 하고 싶어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맞춰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고, 특히 도심에서 그것을 완전히 지금 왜곡시켜 놓고, 근데 거기서 지금 잘 맞춰서 사는 애들만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아주 그냥 대발생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매미가 그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